자, 이번 시간에는 고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 시작하기 전에 예시 하나를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요렇게 세 가지 종류의 케이크,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음료수는 콜라, 커피, 그리고 아이스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케이크 하나를 고르고 음료수 하나를 고르는 그 경우의 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되냐라고 물으면 다들 9개가 된다는 거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걸 한번 일일이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초코 케이크를 골랐다라고 했을 때 자, 음료수는 총 몇 가지를 고를 수 있냐면 콜라, 커피, 아이스티. 그래서 총 3가지를 고를 수 있겠죠. 콜라, 커피, 아이스티. 자, 이번에는 초코를 골랐을 때 요 3가지였고, 자, 마찬가지로 치즈 케이크를 골랐을 때, 자, 치즈를 골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골랐을 때도 음료수 가지수는 총 3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은 케이크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총 3가지였는데 자, 그 3가지의 각각을 보시면은 형태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잇따라서 3가지씩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3 해서 9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이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그 각각의 경우라는 것은 바로 초코, 치즈, 블루베리 이 각각의 경우를 뜻하는 거죠.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자, 여기서는 사건 B가 바로 음료수를 고르는 사건이 되겠고 그 경우의 수가 지금 3으로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바로 그 2개를 곱하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초코 케이크를 고르고 자, 잇따라서 음료를 골랐기 때문에 자, 얘는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있을 때 그때 곱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2번에다 적어놨는데 자, 한번 봅시다. 곱의 법칙을 사용할 때는 자, 먼저 잇따라서 일어났을 때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전제 조건이어야 되고 자, 그 각각의 케이스가 정확히 일치할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경우와 같이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전부 다 일치했었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일치할 때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을 때도 등장하겠죠.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로 용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그 안목을 길러야 되는 단원이 바로 이 경우의 수 단원인 겁니다. 자, 밑에 예시 하나를 봅시다. 자, 상위 3가지와 하위 2가지 중에서 하나씩 골라 입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는 6이다.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상위 하나를 골랐어요. 상위 하나를 골랐을 때 여기에 잇따라서 하위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총 2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하위는 2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상위 1번이라고 하고 상의 2번에 대해서도 하위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잇따라서 2가지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지 않아도 3번도 똑같이 될 겁니다. 결국 각각의 케이스마다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3가지 그리고 하위 2가지를 그저 곱하면 그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상의를 먼저 입고 하의를 먼저 입을 수도 있지만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의 기준에서 한번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하의 1번을 골랐을 때 상의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당연히 3가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상의가 3가지였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의 2번을 먼저 입었을 때 상의를 입을 수 있는 가지수도 총 1번, 2번, 3번 해서 3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똑같고 잇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2 곱하기 3 해서 6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결국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요 답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밑에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a 플러스 b와 다항식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곱했을 때,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이 다항식의 곱에서 항의 개수를 물었을 때는 요 한 덩어리들 보이시죠? 요 괄호로 묶여있는 녀석들은 결코 서로가 곱해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는 절대로 곱해지지 않거든요. A, B라는 항은 요 전개식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뒤편을 보시면은 X, Y도 서로 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에 1번, 뒤에 2번에서, 자, 1번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고 2번에서도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곱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항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1번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와 B 총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2번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 Y, G가 돼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곱하면 바로 답이 6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9개로 적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다가 수정을 해놨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얘를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1번 덩어리에서 나올 수 있는 녀석 중에 A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A가 나왔을 때, 자, 2번 덩어리에서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은 X, Y, G 총 3개가 존재하게 되니까, 자, 요렇게 수용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1번 덩어리에서 B가 나왔을 때도 2번에서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이 X, Y, G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딱 한눈에 봐도 지금 경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보이죠. 자, 그리고 잇따라서 발생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굳이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계산해도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자연수 n이, 자, 두 가지의 소수로 소인수 분해되었을 때, 자, 그때 이 n의 약수의 개수는 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곱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4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4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나오게 되죠. 자, 3은 위에 지수가 1이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해서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총 8개가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24의 약수를 굳이 여기다 한번 써보게 되면은 1, 2, 3, 4, 그리고 6, 8, 12, 24 해서 총 8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약수의 개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보시면은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자, 24의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요 소인수들의 약수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지수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2가 등장할 수 있는 후보를 굳이 골라보게 되면은,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를 한번 써봅시다.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3의 1제곱의 약수를 써주면 1, 그리고 3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씩 추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자, 먼저 2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고, 3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돼서 얘네 둘을 곱하면 바로 답이 8이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자, 봅시다. 먼저 2를 딱 봤을 때, 자, 1은 어떤 경우냐면 2의 약수인 1과 3의 약수인 1이 서로 곱해져서 만든 형태가 1인 거예요. 자, 2는 3의 약수인 1과 2의 세제곱의 약수인 2의 1제곱이 곱해져서 만든 것이 되겠고,
3도 마찬가지로 요 2의 세제곱의 약수인 1과 여기서 3의 1제곱이 곱해져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전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굳이 수용도로 그리게 되면은, 자, 먼저 1이 나왔을 때, 자, 3이 나올 수 있는 거는 1, 그리고 3의 1제곱이 되겠죠. 자, 2의 1제곱이 나왔을 때도 1하고 3의 1제곱이 되겠고, 2의 제곱이 나왔을 때도 1, 3의 1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이 나왔을 때도 1하고 3의 1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딱 보시면은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2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플러스 2를 하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 요 1이 있기 때문에 자 1도 포함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에 수월하겠죠. 자, 얘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자, 얘는 아까 말했듯이 소인수 분해가 2개로 됐을 때만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확장을 해서 이 여러 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수를 구할 때는 요 지수에다가 각각 2를 더해서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하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3에다 1 더하면 4가 되겠고 1에다 1 더하면 2, 2에다가 1 더하면 3이 돼가지고 총 2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자, 약수의 합도 가끔 등장하기는 하니까 일단 언급을 해놨거든요. 잘 보시면은 자, 약수의 합은 아까 말했듯이 2의 세제곱의 약수 1,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자, 얘네들을 싹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써주시고 3의 1제곱의 약수들을 싹 다 더해서 오른쪽에 써줘서 그 둘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약수의 합이 되거든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얘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24의 약수의 합이라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24 요걸 싹 다 더하라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럼 얘를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표현을 빌리자면 1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3의 1제곱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봤듯이 1과 1이 만나면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1과 3이 만나면 3의 1제곱이 되죠. 자, 잘 보면은 약수가 점점 더해지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자, 2의 1제곱과 1이 만나면 2의 1제곱 2의 1제곱과 3의 1제곱이 만나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하다 보면은 이 약수가 전부 다 더해지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합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했을 때 뭐 변하는 건 없어요. 그 소인수들의 약수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덩어리들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약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얘를 인수분해 해야겠죠. 16 곱하기 3이니까 자,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2 해서 총 10개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이번에는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얘도 소인수 분해를 합시다. 자, 12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은 자, 5, 24, 그리고 3, 8 이렇게 돼가지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지수에다 각각 2를 더해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16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39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요 자연수의 개수의 문제거든요. 자연수 개수의 유형. 자,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자, 무작정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 자리가 돼야 되니까 자, 요렇게 써주시고요.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후보들을 나열을 해서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맨 앞자리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0이 돼버리면은 두 자릿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총 1, 2, 3, 4, 5 그래서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맨 앞자리에 하나 썼잖아요. 예를 들어 맨 앞에 1이 왔다 칩시다. 그럼 1을 빼고 나머지 5개를 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자리의 후보도 5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시를 하나씩 써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2가 나왔다 칩시다. 얘를 제거를 하세요. 그럼 남는 거는 총 4가지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5 곱하기 4 해서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작정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맨 앞자리 6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4개 이렇게 곱해버리면 당연히 답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한다? 맨 앞이 0이 오는 경우가 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제 14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A에서 출발을 해서 요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총 2가지가 있거든요. A에서 B를 지나서 C를 가는 경우와 A에서 D를 지나서 C를 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인데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지금 다르죠. 각각의 생각할 수 있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에서 B를 지났다가 자, C로 가는 경우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D를 지났다가 C를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해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총 3가지 길인 거 보이시죠? 그럼 3가지. 자, 그리고 만약에 요 길을 택겠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하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1가지.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오게 되겠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A, D, C로 가는 경우를 한번 택해 봅시다.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총 2가지 길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2 곱하기 자, D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되니까 4가 돼가지고 총 8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이죠. A, B, C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동시에 A, B, C, A, D, C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8 해서 답은 11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케이스를 나눴을 때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2가지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2개를 더해서 합의 법칙을 적용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서 합의 법칙만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곱의 법칙만 적용한다던가 자, 이런 거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뭐 가끔 몇몇 문제는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자, 유동적으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곱의 법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 분류하는 능력도 자, 경우의 수 단원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자, 이거는 경험으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문제 141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 140번과 되게 비슷하게 보이는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자, 지점 A에서 지점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 A에서 C를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되돌아오는 거는 지금 안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에서 B를 지났다가 C를 갔다가 D를 가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B를 생략을 하고 C로 바로 가는 경우, 그리고 D로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네 둘은 지금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 둘을 합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총 3가지죠. 그럼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B에서 C로 가는 경우도 2가지 잇따라서 발생하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1가지니까 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바깥에 있는 길이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1가지가 돼서 2가 나올 겁니다. 애초에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끔 분류를 했으니까 얘네 둘은 그냥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을 마지막에 적용했고,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문제마다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자, 연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4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4개의 영역이 보이시죠? 이 영역에다가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의 일부를 사용해서, 자, 요 말은 4가지 또는 2가지 뭐 이렇게 색칠할 수 있다는 경우를 뜻하죠.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자,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색칠하는 순서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칠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접한 영역이 2가지, B는 A, D, C니까 3가지, C도 보시면은 B, D랑 인접했으니까 2가지가 되고, 자, D도 보시면은 A, B, C와 인접했으니까 3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B나 또는 D부터 칠하는 게 되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답을 한번 구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B부터 칠하고 그 다음 D를 칠한 다음에 A 그리고 C를 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5가지가 되니까, 자, 경우는 5가지가 되겠고, 자, 여기에 만약에 1번 색깔을 칠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D의 영역에는 1번을 빼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을 칠할 수 있으니까, 자, D 영역에는 총 4가지를 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D 영역에다가 4번을 칠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A 영역에서는 1번과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영역은 3가지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3번을 칠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C 영역에서는 A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번,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만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영역도 3가지가 되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20 곱하기 9가 돼서 총 18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자, A부터 한번 칠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한 다음에 한번 D를 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인 거 확인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A 영역에 1번 색을 칠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B는 A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가지를 했으니까 곱하면 되겠고, 자, 예를 들어 2번을 칠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C 영역에는 B 영역에 칠해진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칠해지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4개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뭐 3번을 칠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D 영역을 잘 보세요. D는 A, B, C 모두 다 다르게 칠해줘야 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골 때리는 게
자, C 영역을 잘 보면은 얘는 3번이 칠해지기도 하고 1번이 칠해지기도 하거든요. 자, 3번이 칠해졌을 때는 D가 나오는 경우는 자, 모두 다 다르니까 두 가지가 되는데 자, 1번이 칠해졌을 때는 두 가지 색만 제외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경우가 발생했으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곱해주는 게 아니라 자, C 영역을 칠할 때는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C 영역에 A랑 같은 색인 1번이 칠해졌을 때와 1번이 아닐 때를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C가 1번일 때 가지수는 당연히 뭐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고 자, 그럴 때 A와 C가 같으니까 D 영역에는 총 3가지가 칠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1번이 칠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말해서 1번을 제외하고 2번도 제외해야 되니까 C 영역에는 총 3가지가 칠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B, C는 모두 다른 색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D 영역에는 요 1, 2, 3을 제외하고 2가지만 칠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6이 되고 결국 C하고 D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9가지가 나오게 돼서 5 곱하기 4에다가 9를 곱해가지고 18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결과는 똑같은데 자, 딱 보시면은 인접한 영역이 많은 녀석들부터 칠해보니까 계산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는 약간 복잡한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 보이시죠? 자,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자, 일단은 논리적으로 되게 흐름이 편하고 사고의 흐름이 깔끔한 거는 요 앞의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굳이 넣어둔 이유는 이렇게 색칠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녀석부터 생각을 하자. 자, 요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문제 143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죠. 요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을 때 그때 f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fn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요 지수에다가 2를 더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fn을 바로 찾으면 n 플러스 1에다가 다시 2를 더해줘야겠죠. 자, 여기다 2를 더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고 우리가 찾는 거는 f3이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